자, 안녕하세요. 1번. 자,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요 기억하고 니은은 어디에 나와 있나?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고, 뒤끝에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 속에, 자, 우리 여러분 행정법 목차 속에 행정만 있었니? 행정입법이나 소송도 있었니? 입법은 소송 다 있죠. 따라서 실질적 행정이 국한한 것은 아니다 해야죠. 리얼, 뒤끝 X, 리얼. 자, 사법은 여러분 사법은 엄격하게 법의 구속을 받죠. 근데 행정은 구속도 받지만 뭐가 좀 더 많다? 재량이 많다고 했지. X. 자, 통고처분은 자 잠깐 봐봐. 우리 통고처분은 의무행수사 나왔었지. 통고처분은 형사재판으로 갈 거 행정청이 대신 부과하잖아. 그럼 형사재판으로 갈 거 행정청이 대신 부과하니까 형식은 뭐다? 형식은 행정청이 부과하니까 행정이죠. 근데 실질은 뭐지? 이거는 재판에 대처하는 것이니까 사법이지. 그래서 형식은 행정, 실질은 사법 해야지. X. 자, 답 체크하시고 2번. 다음 형식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조세 체납처분 형식도 실질도 행정이지. 자, 니는 요거 우리 양육비 지원조를 한 적 있지. 자, 형식은 뭐지? 여러분 지방의회는 입법부예요, 행정부예요? 지자체니까 행정이지. 그럼 행정. 실질은 뭐지? 이거의 사법이야. 입법이지. 그지? 따라서 됐고. 뒤끝. 자, 지목 변경 신청. 자, 요거 행정청이 하지. 그럼 행정청이니까 형식은 행정인데 실질도 이거는 뭔데? 요건 행정이지. 따라서 형식, 실질은 모두 행정. 리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서 하냐? 등기소는 법원이다. 그럼 형식은 사법이다. 그러나 실질은 재판이야, 이 집 자기 집 표시하는 행정이야. 행정이지. 자, 미음은 주제가 뭐였냐? 여러분 징계가 주제입니까? 소청심사 결정입니까? 소청심사 결정이 주제잖아. 자, 여러분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이지. 그럼 행정심판이니까 형식은 뭐다? 행정이지만 실질은 요거는 분쟁에 관한 재판이니까 사법이죠. 그럼 형식, 실질 모두 행정은 몇 개? 기억하고 뒤끝 두 개가 되겠지. 문제에서 22년도 기출문제는 너 그 기출문제 표시돼 있나? 3번. 3번 기출 표시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얘도 왜 지 맘대로 뺐어?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나? 다음 주부터 표시될 겁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딱 막 쏴보지. 근데 기출문제 요거는 자 3번은 여러분 제가 요 문제 만들 때 원칙은 원래 문제는 손 안 대고 그대로 둡니다. 그 원래 문제는 원래가 아니죠. 작년도 그 이시 가장 최근 해는 손 안 대고 그대로 둡니다. 해서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거기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변형하거나 모의 문제거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판례 같은 거 있지. 그걸 가하면서 문제 만드는 형태야. 자 3번은 작년도 군문 기출입니다. 자 1번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국방에 관련된 정치적 결단 통칭이죠. 통칭이죠. 그지? 따라서 재판 대상에 들 수 없고 2번은 판례입니다. 선고된 형이 전부를 사면할지 일부를 사면할지 징역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이 미치는지 아닌지를 해석에 문제 불가하고 맞고 이거 웃기는 게 이렇게 곁다리는 실컷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작 묻는 건 자금 송금이야. 싱겁게 그죠? 여러분 뻔한 문제 자금 실컷 해놓고 결론은 벗긴 거 아닙니까? 자금 송금이잖아. 자금 송금은 재판할 수 없어 있어? 있다. 자 됐고 4번은 변경 문제. 기억. 자 기억은 주제가 뭐지? 자 여러분 요건 수도 이전이죠. 자 잠깐만 수도 이전 사건 쟁점. 수도 이전은 정치적 문제는 맞지만 그렇다고 무슨 행위는 아니다? 통치 행위는 아니다. 둘. 그럼 그런 수도 이전 법이 위헌인가 여부는 법률 문제고 재판할 수 있다. 셋. 그럼 그 법을 국민 투표에 회부할 것인가는 통칭이고 다만 아무리 통칭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뭘 침해한다?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재판할 수 있다. 넷.
관습헌법 부정해서 인정해서 인정했다. 거기까지. 그러면 수도 이전 문제니까 뭐가 되겠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즉 통칭이냐 아니라고 봤잖아. 통칭 아니라고 했지. 그럼 요 지문은 X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이때 니은은 주제가 뭔데? 위헌 여부죠. 그럼 요건 정치 문제야, 법률 문제야. 그럼 법률 문제가 당연히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건 아니죠. X. 뒤끝은 옵니까 X입니까? 선생님 서훈지수는 재판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뒤에 함정을 봤어. 서훈수요와 마찬가지로 요게 함정이야. 왜? 판례에서 뭐가 되니? 서훈과 달리라고 됐어요. 왜? 훈장을 주는 건 일종의 통칭이야. 그러나 줬다가 뺏는 거는 뭔데? 아니라 봤어요. 자, 그래서 서훈수요와 마찬가지로 요걸 조심해. 그 다음에 리얼 통칭인은 정치적 성격이 강해서 재판은 곤란하지만 요건 우리 제가 수업 때 설명했죠. 다른 방법의 통제가 불가능해 가능해. 예를 들어 대통령의 통칭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하다든지 국민이 무슨 권? 저항권 이런 게 있지. 그래서 리얼 X입니다. 모두 틀렸다. 4번. 5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보지 말고. 자,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일단은 무슨 행위다? 통칭에는 맞지만 둘째, 아무리 통칭해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재판할 수 있다. 거기까지. 2번, 자금 송금 재판할 수 있죠. 3번, 자, 3번 주제가 뭐지? 수도 이전이죠. 오늘 대전 바쁘네. 자, 수도 이전은 여러분 정치적 결단을 성격을 가진 것은 맞겠지만 정치적 문제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없어? 없더라 이거지. 따라서 2번, 3번 X. 4번 이라크 파병 사건 됐고, 자 6번, 5번에 3번, 6번의 기억 OX야. 어디가 들렸어? 자 주목. 통치가 정치적 성격이 강해야 되는데 사법부는 정치하면 안 되잖아. 그럼 법원은 빼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X야. 자, 니은은 OX야. 자, 여러분 사면도 통칭인데 이것은 권력 분리 원칙의 예외입니까? 위반입니까? 예외로 가야지. 따라서 니은 이때 반하지 않고 예외다 해야지. 따라서 X. 뒤끝. 자, 뒤끝에 키워드가 되는 말 그냥 계엄이야. 국헌 문란 목적이야. 국헌 문란의 목적이지. 그럼 재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리얼 외국의 군대 파병. 자, 요거 외국의 군대 파병 하회하는 것은 가급적 재판부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 자제설. 맞지? 미음.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각이야, 인용이야, 각하야. 여러분 헌법 64조 사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 자격심사는 법원에 뭐 할 수 없다? 제소할 수 없으니까 아예 자격이 없죠? 그럼 소송해봐야 기각이에요? 각하예요? 각하였죠? 됐죠? 그럼 몇 번이고? 2번입니까? 자, 6번, 2번 체크하고 7번에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서 자, 요건 잠깐 설명합시다. 기본 수업 때 제가 잘 안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서 무슨 전제 물을 때 보통 묻는 게 행정의 전제, 그 다음에 통칭의 전제, 그 다음에 행정법의 전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자, 행정이라는 개념의 전제가 되는 것은 뭐였니? 권력 분립주의다. 상권 분립이다. 몽테스키에. 왜? 중세시대 때까지는 왕정국가 하에서는 모든 권력은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행정은 있었지만 전부 다 왕권에 속하니까 구태여 행정이라는 명칭이 나올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후에
시민 국가가 되면서 자 권력이 분리가 되면서 의회 권력, 입법 권력 의회가 빼앗아갑니다. 그다음 재판 권력 법원이 빼앗아갑니다. 그럼 군주에게 주어진 나머지 영역을 이름 붙여야지.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명칭이 뭐지? 행제의 명칭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책 맨 처음에 펼치면 권력 분립이는 그래서 나옵니다. 두 번째가 통칭의 전제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니? 법치주의와 열기주의야, 개괄주의야. 개괄주의. 개괄주의 반대가 뭐였지? 열기주의입니다. 자, 행정법의 전제는 뭐냐? 또다시 법치주의입니다. 왜 법치주의가 나옵니까? 행정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 그지? 그럼 행정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행정에 적용해야 할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법이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가 자, 또 하나가 뭔데? 행정제도 사상이야. 여러분 개괄주의의 반대가 뭐다? 열기주의. 그럼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차이가 뭐지? 행정소송의 대상이야. 그럼 행정제도의 반대말은 뭐다? 사법제도. 그럼 행정제도와 사법제도는 차이가 뭐였니? 이것은 행정사건을, 요 두 가지는 행정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재판 관할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럼 행정제도는 행정사건을 독자적인 어느 재판소, 행정재판소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어디냐? 내가 최초한 보통 어느 나라입니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특이하게 대륙법계면서도 판례 중심이었어. 왜? 이게 제일 처음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사법제도는 행정사건도 여전히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누가 재판한다? 그냥 사법부가 재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명칭이 행정재판소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재판소예요. 그럼 독립적인 행정재판소에서 행정사건을 재판할 때 그럼 그 사건에 적용해야 될 별도의 행정법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행정법이 전제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행정재판소는 주로 어느 법계 특징이었다?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 특징이었고, 이쪽은 영미법계 특징이었는데 우리는 어느 제도에 속합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행정재판소가 있냐는데 우리는 없어. 우리는 누가 재판한다? 사법부가 다 해요. 서울에 가니까 행정법원 있던데 그건 이름만 행정법원이야. 소속은 사법부야. 그럼 결국 우리는 어느 제도에 속합니까? 사법제도에 속합니다. 해서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재판소가 이렇게 대륙법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듯이 행정법의 성립도 어디서 먼저 시작돼서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 중에서 대륙법계에서 먼저 행정법이 시작되었어요. 언제? 18세기 근대 이후에. 다만 대륙법계 중심이 되는 두 나라 어디였어? 이때는 또 독일, 일본 하면 안 됩니다. 뭐였죠? 프랑스와 일본이 어디 끼려고? 독일입니다. 근데 같은 대륙법계면서도 최초 형성됐다. 항상 최초는 어디야? 프랑스. 프랑스는 판례 중심. 또 하나 공공영무라고 하는 서비스 중심. 그런데 독일은 공권력을 강조하고 실정법과 이때 학술 중심, 공권력을 강조해. 그래서 권력 행정이 발달된 곳은 독일이고 계약과 같은 이런 기타 작용이 발달된 것은 프랑스였어요. 그러면 영미법계에서는 18세기 때 초기에 행정법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영미법계는 특징, 공사법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특유의 공법이었거든. 또 하나, 이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대원칙이 뭐였냐?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대원칙은 보통법의 지배사상입니다.
여기서 보통법을 영어로 바꾸면 common law예요. common law예요. common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상식을 common sense 그러듯이 보편타당한 법의 지배란 뜻이야. 그러면 구태여 별도의 행정법이 따로 있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었어. 그러다가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러면 영미법은 불문법 국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조리 같은 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뒤늦게 영미법은 지금도 행정법이 없나 만들어졌나 만들어지면서 특징이 무슨 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로 내용적인 면보다는 주로 절차, 규제 이런 거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 그럼 우리는 주로 어느 쪽에 바탕을 두고 있나? 우리는 주로 영미 쪽입니까? 주로 대륙 쪽이야. 대륙 쪽이야. 그런데 우리는 주로 프랑스 쪽이야? 독일 쪽이야? 독일 쪽이야. 공권력을 강조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일 행정법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쿠션 먹고 들어옵니다. 이건 당구 용어가. 뭐 독일 행정법이 일본에 연결되었고 일본 메이지 유신하면서 일본법이 한일 합하면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은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법은 독일법을 직접 쓴 게 나 간접적이야. 간접적이란 말 그런 뜻이야. 일본 먹고 들어왔어. 그런데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또 우리는 누구 지배를 받았어요? 미국 군정 지배 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의 특징도 또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섞여 있더라 이런 뜻이야. 자 봅시다. 기억. 자 행정법은 법치주의 사상과 사법제도예요. 행정제도예요. 행정제도 X. 니은. 자 여러분 영미법규는 지금 행정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나 칠판. 지금은 존재하나? 존재합니다. 뒤끝. 영미법규 행정법은 주로 절차 규제이죠. O. 자 우리 행정법은 독일 행정법을 직접이야 간접적이야? 어디를 먹고 들어왔다? 일본. 미음. 우리는 행정법원이 존재하므로 행정제도 국가. 주목. 우리는 독자적인 행정재판소가 따로 있나 사법부가 다 하나? 사법부가 다 하니까 우리는 행정국가입니까? 사법국가입니까? 사법국가야. 해서 X. 해서 옳은 것은 한 개다. 뭐 뒤끝 하나밖에 없다. 자 8번 올해 작년도 소방지 22년 이것도 표시 안 돼 있지? 자 8번에 아니 딴 데는 다 표시하라고 해가 다 표시하는데 여기가 없어. 그래 다음번에는 표시한 것은 요건 작년 기출문제 그대로구나 생각해. 다음 주 나올 때. 자 거기 1번 국회가 잠깐만 내가 미리 2회차도 줬으니까 또 다음 주 표시 안 됐겠네. 그래 그 다음에 이야기 꼭 할게. 그 다음에 1번 중요사항 유보서 설명이야. 자 2번 밑줄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당연히 요건과 절차 무시해야 돼? 거쳐야 돼? 거쳐야지. 4번 체크 자주 나오는 질문. 어떤 문제가 핵심이야?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그럼 이건 중요하니까 법률을 해야 되겠죠. 이건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 자 9번에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목. 자 형식적 법치는 특징 법의 지배고 실질적 법치는 합헌적 법의 지배야. 그래서 문장에서 헌법, 헌법재판, 헌법정신, 위헌 법률심사, 헌법소원 이게 헌법 관련 들어가면 다 무슨 법치야? 실질적 법치야. 기억 X. 니은은 옛날에 요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말장난치는 겁니다. 치사뽕이야. 요게 무슨 말인가 봐. 법률의원직은 주모. 법률의원직은 어떤 자격이 있는지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니까 문제지. 그럼 없을 때 문제, 있을 때 문제야. 그래서 있을 때 문제란 뜻이야. 이해되겠지? 자, 보지 말고 반대로 법률 유보는 일정한 작용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있어서 문제, 없어서 문제야. 없어서 문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니는 서로 반대죠. 그 다음에 뒤끝 우리 행정법은 실질적 법치주의 입장을 취하여 개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 행정소송법은 열기주의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가 X가. 자,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데? 주관적 쟁송과 둘째가 객관적 쟁송이 있어. 주관적 쟁송은 목적이 뭐냐? 개인의 권리 구제가 목적이고, 객관적 쟁송은 목적이 뭐냐? 나의 이익이야, 사회의 공익이야. 사회의 공익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주관적 쟁송에는 몇 가지 소송이 있나? 두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이 있고, 객관적 쟁송은 뭐 있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뭔데? 이거는 개인의 권리니까 몇 심제? 3심제고, 그리고 열기주의야, 개괄주의야. 개괄주의지만 이거는 나와 관계없거든.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거니까 세 번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3심제야, 단심제야? 단심제야, 단심제. 또는 2심제입니다. 그러면 단심제로 가면 바로 어디? 대법원. 2심제로 가면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이에요. 예컨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소송은, 선거 소송은 바로 대법원. 근데 지방의회의원은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이에요. 약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은 나와 관계없이 사회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아무거나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해둔 것만 할 수 있다 하면 개괄주의야, 열기주의야? 열기주의더라 이런 뜻이야. 그럼 일부 있죠? 따라서 X. 리얼 행정기본법 5. 자, 여러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본질적 상 맞지? 다만 언제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건 기술적 상. 요거하고 유사한 게 뭐 있니? 그렇지. TV 수신료 결정은 중요상. 다만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는 본질적 상이야, 기술적 상이야. 요런 거 똑같지? 자, 그렇게 구별하자. 5. 그럼 올바른 것은 리얼하고 미음입니다. 10번.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한 내용과 틀린 것은 기억, 개괄주의 맞지? 사전적 구제 맞죠? 자, 여러분 헌법 등에 대해서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적극적이죠? X. 자, 주목. 무조건 결과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강조하고 국민들은 죽으라고 법을 지켜라. 무슨 법치? 형식적 법치지. 그래서 X. 통제는 여러분 현재는 인정 안 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하기는 하되 범위가 확대가 돼, 축소가 돼? 축소가 되지. X. 몇 번이고? 4번이가 11번 기억. 자, 법률. 자, 잠깐만. 자, 좀 더. 법률의 법규 창조를 위해서 법률은 국회 입법, 의회 입법이야. 법률 우위 원칙에서 법률은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광의, 성문법과 불문법.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은 협의, 뭐 성문법만. 그러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니은 법률 우위 원칙은 보지 마. 법을 위배하지만 않으면 돼. 소극적. 법률 유보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적극적. 다르죠. 그래서 우위 원칙은 소극적, 유보 원칙은 적극적. 뒤끝 예산 요건 판례지. 국회를 통과하기는 통과하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구속하는 힘은 없더라 맞지? X. 리얼. 자, 여러분 요거 그 사상을 묻는 것 중에 몇 가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온 유보설이 뭐였니? 맨 처음에 나온 침해 유보설은 무슨 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급부유보설은 뭐였지? 자, 급부유보설의 급부는 뭐다? 복지. 복지니까 뭐였니? 사회국가사상. 사회주의 국가하고 사회국가는 다른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당이고 사회국가는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유보설은 모든 것을 다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면 의회가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야. 의회가 좌지우지하겠다. 이걸 무슨 주의? 의회주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니?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 하면 딱 도는 게 무슨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은 기본권 관련성. 이렇게 기억해도. 그러면 거기에 리얼 모든 것을 다 의회가 좌지우지하겠다. 의회주의. 그럼 그 의회를 누가 구성합니까? 누가 투표합니까? 국민들이.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전부 유보설이야. 맞아. 그럼 틀린 건 3개. 3번이지. 자, 12번.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을 해야 되며 행정부에 넘겨서는 안 된다. 맞죠? 5. 여러분, 모든 유보설의 기본이 뭐다? 침해. 그러면 급부유보설은 급부만이야? 침해와 급부야? 침해와 급부니까 필요하죠. 자, 3번은 자, 요거 한번 봐봐요. 판례가 2개가 있어. 요 재개발 관련 소유자 동의. 그럼 차이가 뭐고 하니까 첫 번째는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야. 그럼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 이때 소유자 동의는 중요사항이야? 그냥 절차 요건이야? 이것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의 절차 요건에 불과하니까 중요사항 아니야. 그런데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 지역의 땅 주인들이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을 추진할 때 동의는 이건 그 소유자들의 어디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무슨 사항이다? 중요사항으로 본 거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 본 거야. 그럼 이것이 중요사항이 들어가냐 아니냐 이런 헷갈려 하지 말고 앞에 주어가 뭘 봐야 돼? 조합에서 하냐 소유자가 직접 하냐 여기에서 답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중간에 조합 나왔지. 그럼 뭔데?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괜찮다. 왜?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뜻이야. X죠. 그 다음에 4번 법률 유보원칙에서 법률 아까 뭐라고 했지? 협의라고 했지. 협의는 아까 뭐라고 했니? 성문법 그랬지. 아까요 법률 우위원칙에서 법률은 뭐다? 광의. 법률 유보는 뭐다? 협의. 이런 차이야. 그래서 관습법이나 판례는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빠집니다. 자, 13번에 중요사항 유보설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 이거 1번의 끝에 위반하였다고 돼 있어? 위반하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 위반했다 돼 있지?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전부 다 오다. 제가 잘못 만들었다. 여러분,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그러면 당연히 침해를 주잖아. 그럼 당연히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위임해야지. 포괄 위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위반한 건 위법이다. 맞지? 2번 살수차 사용 국민의 신체에 영향을 주겠지. 법률에 없애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지. 3번 아까 내가 급소가 되는 문장 뭐라고 했니?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될 분립 본질적 사항 맞지? 자, 13번에 4번하고 12번에 3번하고 이렇게 비교해야 돼. 그러면 13번에 4번은 주목. 요거는 조합에서 재개발 추진합니까? 소유자가 직접 합니까? 소유자가 직접 하네? 그럼 이때 동의는 별거 아니야? 매우 중요사항이야. 중요사항이네? 이렇게 봐야지. 따라서 본질적 사항이고 그럼 모두 다
옳은 지문이야. 관련이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해설지에 답이 1번으로 체크되는데 답은 1번인데 밑에 해설은 다 오라고 돼 있어. 그래서 답이 없음 그렇게 바꾸죠. 자, 14번의 기억은 중요상 유벗을 설명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니은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억과 니은은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건 핵심은 뒤끝과 리을입니다. 뒤끝, 리을, 미음이야. 뒤끝, 당연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때 위임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죠. 뒤끝 X입니다. 그럼 리을과 미음이 바로 이 사건 내용인데 여기서 법 외 노조 통보 사건 뭐냐?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대표적인 교원 노동조합이 뭐였지? 정교조였어요. 대표적인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인데 이 정교조에 대해서 갑자기 노동부에서 어떻게 했나? 해직된 교사들 왜 거기 활동하고 있어? 야, 너 위법 활동했지? 하면서 법 외 노조 통보합니다. 자, 법 외 노조 통보에서 법 외란 말이 뭔데? 통보 받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야 보호받지 못합니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되어버려. 그럼 무늬만 노동조합인 거야. 그럼 거기 근무하는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 소속된 가입된 교사들의 당연히 신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왜 근거 없이 하노 이거야. 그래서 이건 무효라고 본 케이스야. 따라서 리얼 반드시 마지막 명시적이고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근거 있었니 없었니? 없이 했으므로 효력이 없다 본 케이스야. 됐니? 그럼 옳은 것은 몇 개? 3개가.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 요거는 작년도 군문 기출. 옳은 것은 1번 행정청 내부에 사무처리 준칙이 제정 공표가 되었다라면 자, 이 자체만으로 주목. 재량 준칙은 그 자체만으로 자기 구속이 됩니까? 되풀이 반복이 돼야 돼. 되풀이 반복돼 관행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그 자체만 가지고는 되는데 안 된다. X입니다. 2번.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요 판례 알지? 공적 견해 표명은 인정했다, 부정했다? 부정했다. X.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행정의 법원칙으로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주목. 만약에 3년 전까지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는 맞는 답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재작년도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정기본법에 뭐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명문화가 된 거야. 그러면 지금은 판례상의 원칙일 뿐입니까? 실정법에 근거 있나? 근거 있다. 어느 법에? 행정기본법에. 3번 X. 4번 여러분 이 문장은 어디에서 여러분 눈에 익은 문장이고 우리 요거 행정법 공부할 때 어느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문장인데 대충 감이 감 안 오나? 주목. 법령의 규정만으로 애매하다 말은 보통 무슨 뜻이야? 명백하지 못하다. 그럼 하자할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 근데 자, 법령의 규정만 놓고 볼 때는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요것만 나오면 명백하지 못하니까 무슨 하자예요? 취소하자인데. 그 뒤에 말. 헌법재판소에 분명한 판단이 있어 없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긋나겠다. 이때는 여기 반전돼. 명백하다 봐야지. 그럼 무슨 뜻으로 가야 되니?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그러면 취소예요, 무효예요? 무효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야.
자, 16번에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 좀 봐. 내가 보통 우리 평등 원칙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기계적 평등이야, 상대적 실질적이야? 상대적 실질적이지. 그럼 보통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 좀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이야, 괜찮아? 괜찮다. 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뭐 있었니? 수업 때 내가 예를 들었던 인천 통행료 지원 조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원주 혁신도시 지원 조례. 그래서 보통 무슨 지역에 지원 조례 나왔지. 그럼 보통 답은 위법이야, 아니야? 아니다. 그럼 1번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X입니다. 자, 2번, 3번 맞고 4번은 자, 이 문제 너가 풀 때 급소를 딴다면 어디에 급소가 되는 줄 쳐볼래? 문제를 푸는 실마리. 여기서 문제 풀 때 왜 급소 딸까 이가? 그럼 어디가 급소되어 있니?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게 실마리야. 그럼 무슨 소급표란 뜻이야? 여러분 이미 끝났니? 계속되고 있니? 아, 부진정 소급표구나. 그럼 부진정 소급표는 유리하건 불리하건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괜찮다는 뜻이야. O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1번 관습헌법 O. 2번 우리 법원조직법 8조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주모. 법원조직법 찾아봤더니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합니다. 당해 사건이야. 여러분 이와 유사한 동종 사건이야, 당해 사건이야? 당해 사건만. 그러면 유사한 다른 사건은 관계없다는 뜻이야. 그럼 법원으로 오히려 인정하자, 부정하자? 부정하는 쪽이지. X입니다. 그 다음 3번, 4번 특별한 거 없고요. 18번. 자, 1번 무슨 사건 기억납니까? 우리 농산물 쓰기. 가트 사건 알지? 그러면 조례 효력 없죠? 자, 2번은 문제 푸는 급수 어디야? 아직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보지 말고, 그럼 이걸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이야기하나 사실인 관습이나. 자, 여러분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차이가 뭐다? 아,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하면 그냥 관습일 뿐이야. 구속력은 없어. 자, 3번. 자, 잠깐 설명하면 법원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법원으로 볼까? 요 문제인데 협의설 있고 광의설 있어요. 자, 협의설과 광의설의 차이가 뭐지? 협의설은 법원이 되려면 법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광의설은 야, 법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무 처리의 기준만 될 수 있으면 다 법원이야, 이런 쪽이야. 그럼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노 하니까 행정규칙이야. 그럼 행정규칙은 우리 알다시피 법규성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협의설이라면 법원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고. 광의설에 하면 그것도 행정의 기준이니까 법원 될 수 있어 없어? 있게 됩니다. 이때 판례는 협의설 쪽이고 학설은 다수는 이쪽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 볼 때 여러분 눈에 익은 지문 기억납니까? 판례 문장 공부할 때 이는 땡땡땡땡땡은 행정명령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은 없더라. 이런 표현들이 다 광의설 쪽이야, 협의설 쪽이야? 협의설 쪽의 판례 문장이야. 그래서 그럼 협의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다, 그런 뜻이야. 됐니? 자, 4번 주의합시다. 자, 칠판을 봐요. 출발점은 한시법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가장 좁은 의미의 한시법은 유효기간을 명시한 법이 한시법이고, 좀 더 넓은 의미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것도 한시법인데, 자,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A법에서 일정한 유효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규정이야. 그럼 그 유효기간 내 갑이 A법을 위반하였다가 언제 근거 발견되는가 했더니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 이때 발견된 거야. 적발된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A법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현재 그 법은 살아있나 이미 죽었나? 이미 유효기간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유효기간 중에 위반 행위를 기간 지난 다음에 처벌할 수 있는가? 갑을 수 있는가? 이 문제거든. 이때는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럼 그 법이 왜 폐지가 되었지? 사라지게 되었지? 이때 폐지는 목적을 봤는데 그냥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다. 그럼 무슨 변경이야? 사정 변경이 되면 이때는 그냥 처벌하면 돼. 그러면 가벌성이 없나 있나? 있다. 그러나 사정 변경이 아니라 아이고야 이거 악법이었구나. 이건 너무 지나친 법이었구나. 국회가 반성합니다. 그럴 일 있겠나? 근데 입법자가 반성을 해서 입법자의 반성 또는 입법자의 견해 변경에 의해서 이건 너무 과도했구나 라는 반성에서 폐지가 되었다. 그럼 이때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시험 문제는 지문 속에 요거 물을 때는 꼭 요런 편 씁니다. 입법자의 견해 변경 또는 과오로 인해서 뭐 이런 편을 씁니다. 근데 그런 문장이고 그냥 맹숭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 이쪽으로 가면 돼. 그냥 무슨 변경으로 가면 돼? 그냥 사정 변경가. 그럼 답 고를 때 처벌 못하니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그냥 바로 찍으면 돼. 따라서 4번에 가벌성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해야지. 19번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2번 자기 구속의 법리는 행정기본법에도 없어요. 20번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주목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규 명령 다 말해봐. 뭐 있었니? 헌법에 규정된 법규 명령 뭐 있었니? 뭐 없나? 뭐 없나? 헌법에 규정된 법규 명령은 뭐 있었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선관위 규칙. 그 외에 감사원 규칙이 들어갑니까? 다시 책 봐. 뭐 있니? 뭐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헌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선거 관련의 규칙을 이걸 열거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예시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 열거로 해석하게 되면 헌법에 나열하고 있는 것만 법규가 돼. 그럼 우리 법령 보충규칙은 나올 수 없어. 그러나 아니야 이런 것들은 열거가 아니라 한 예시다. 여기 있는 것들은 법규 명령의 전부입니까? 한 예입니까? 예고. 헌법에 없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법이 될 수 있다.
초창기 때는 뭐가 잘 나와? 감사원 규칙. 감사원 법에 나와 있어.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뭘 잘 묻니? 고시. 고시, 법령 보충 규칙 알죠? 어디에 나와 있니? 행정, 규제, 기본법의 근거를 두고 있잖아. 그러면 자, 헌법재판소 판례는 열거로 갑니까? 예시로 갑니까? 예시. 그럼 예시로 가니까 이런 감사원 규칙도 헌법의 근거가 없어도 법 규정을 부정하자, 인정하자, 인정하자 이 말이야. 이 1번 X입니다. 자, 2번. 자, 여러분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사이가 알콩달콩 좋아요? 많이 나빠요? 알콩달콩이가 맨날 치고받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하고 곳곳에 알력 싸움이야. 우리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 그래서 A라고 하는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기관은 무시해야 돼. 거기 따라가야 돼.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왜? 존심사하게 이 말이야. 근데 헌재가 그럼 그 위헌 결정이 이르는 과정에서 그 법을 뭐 하겠니? 해석하겠지. 야, 이건 내가 따라가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낸대 이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했다. 내가 우리 사법 보고 왜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야 돼? 내가 네 종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근데 그 해석 방향이 있어서마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있어 없어? 없다 본 케이스야. 따라서 이때 2번은 그 법률 해석에 대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야. 여러분 법률 유보에서 법률은 협의. 오늘 지금 한 4번째 했다. 그럼 협의니까 성문법 불문법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빠지지. 3번 X. 4번은 OX야. 왜? 조리는 불변이야? 변합니까? 가변성이지. 4번 X. 자, 2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번 훈령에 위반해서 요정 출입했다고 파면당한 것은 적절하다, 지나쳤다. 지나쳤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녹용과 다 만들면 좀 그렇겠지. 그럼 녹용, 국민 건강의 가치가 크다고 했지. 위법이야, 적법이야? 적법이니까 마지막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지? 3번. 자, 요 사건 알지? 주모, 유해 매체물 고시하고 이제 며칠밖에 안 지났니? 8일이가 7일이가 8일밖에 안 지났지. 그럼 아직 도서 대여점 업주는 그 책의 목록을 숙지하고 있나? 잘 모르고 있나? 그러면 처음에 적발됐으면 야 이거 유해 매체물이야. 다음도 조심해. 다음 처벌할게요. 경고해야지. 근데 경고하지 않고 바로 과징금 착 때려버리면 요건 적법이야, 지나쳤다. 지나쳤다. 위법이지. 따라서 일탈 남용에 해당하죠. 4번.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을 전달해주고 가족들로부터 금품이나 향후 이거는 뭔데? 있을 수 없는 공무원의 뇌물이지. 그럼 당연히 징계 해임은 위법이야, 적법이야? 적법하다. 5. 22번.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송. 자, 요건 직권 취소입니까? 쟁송 취소입니까? 재판이니까 무슨 취소? 쟁송 취소는 항상 뭐가 발생한다? 소급표가 발생한다. 여러분 우리 수업할 때 그 케이스 기억납니까? 영업허가 취소받고 영업 개시하면 영업 계속하면서 소송한 사건. 재판 이겼죠? 그럼 그동안 한 영업은 뭐가 영업이야? 정당한 영업이야? 정당한 영업이 되듯이. 그럼 그동안 운전한 것도 무면 운전이야? 정당 운전이야? 정당한 운전이 된다는 뜻이야. 소급해. 5.
2번은 뭐였니? 잘못된 조사를 통한 처분도 위법이다. 3번은 봐. 너 그 주유소랑 개인 택시와 같이 앞에 사람 이름 영업허가 넘어갔다. 넘어가면 앞에 사람 이익만 넘어갑니까? 벌칙도 이전됩니까? 벌칙도 이전되더라. 자, 4번 별표. 자, 한번 봐봐요. 주목, 한번 봐봐요. 포인트. 다른 거는요. 보통 우리 행정법에서는 공익과 사의 뭐 이런 게 부딪히면 항상 동가치해서 형량을 보통 하는 게 보통 흔히만 상식인데, 이 음주운전에서는 판례가 똑같이 동가치해서 형량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을 불이익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단 사고 예방 중에 뭐를 좀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사고 예방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더라 이거야. 아예 대놓고 그렇게 판시합니다. 따라서 4번. 그럼 뭔데?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해야지. X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학습지 채택료를 수사하고, 자, 여러분 이때 수사 무마비를 전달하려고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중학교 교사들 중에서, 자, 여러분, 자, 잘못을 인정한 교사와 부정한 사람 처벌 달라야 평등이야, 같아야 평등이야? 아니, 반성한 사람은 처벌을 세게 좀 약하게 뻔뻔하게 잡아떼는 사람은 좀 더 세게 달라야지. 그 내용이잖아. 자, 2번 판례 급소 따봐. 예. 시험 칠 때 꼭 요 문장 기억해두고 있어.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 그냥 요 문장 딱 기억하면 나올 판은 요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주목. 야, 땅 일단 팔아. 내가 당신한테 바꿔줄게. 또 되팔아줄게. 단순한 견해 표명이야, 책임자야. 책임자의 약속으로 본 거야. 그럼 공적 견해 표명 부정했다, 인정했다. 인정했던 케이스. 그 요 문장 도시계획과장과 국장. 요 문장 기억해둬. 여러분 신분에 따라 과태료 차등은 평등원칙 위반 맞고요. 4번은 어디 급소를 따볼래? 4번은 어디 문제 풀 때 어디에서 딱 요 함정을 찾아볼래?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가 문제 풀어라는 단서가 되겠지. 그럼 바로 출국 금지해버리면 뭔데? 위반이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틀린 답은 거기 틀린 답 풀어가는 함정이잖아. 그 급수를 잘 찾는 게 우선이야. 24번에 1번. 음주 3회 이상 적법 취소해야지, 그지? 그럼 적법이다. 5. 니은 별표 최근 판례. 니은은 21년도 판례고 디귿은 22년도 판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7번 볼래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여기서 형사처벌이 있고 행정처분으로서 형사로서 뭔데?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측정 불응죄 됩니까? 측정 불응죄로 형사처벌합니다. 그거는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측정에 불응하는 그 자체를 처벌합니다. 그럼 도로냐 도로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주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야. 도로에서의. 그래서 이때 이것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했을 텐데, 그러면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운전면허 취소랑 관계가 없더라 뜻이야. 그리고 이거는 측정 불응죄는 도로이냐 아니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한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했고 측정 거부했어. 주목. 자, 도로 외니까 측정 거부했지. 그럼 일단 무슨 죄로는 처벌할 수 있니? 측정 불응죄는 되는데 도로야 도로 아닌 곳이야. 아닌 곳이니까 운전면허 취소까지 병고할 수는 없더라 본 케이스. 최근 판례. 됐니? 자, 디끝은 22년도 판례입니다. 독서실, 열람실 내 여러분 옛날에는 그 도서관 같은데 남자 들어가는 곳 여학생들은 따로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따로 있나? 보통 같이 쓰나? 같이 쓰잖아. 근데 열람실 내 남녀별 좌석을 구분별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교습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조선시대 조례지. 그럼 이제 이런 조례는 뭔데? 너무 지나쳤다. 기본권 침해한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22년도 자 작년 판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왜 선거할 때 후보자한테 10,000원짜리 갈비탕 하나 얻어먹다가 걸리면 과태료 얼마? 설렁탕 10,000원짜리 하나 얻어먹었는데 10,000원짜리 선물 하나 받았는데 걸렸다. 따블이야 50배야. 50배. 그럼 50만 원. 그게 일괄적으로 이건 적절합니까? 너무 심했다. 너무 과잉이었다 본 거예요. 그래서 리얼 조금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본 케이스. 그래서 모두 옳다. 자, 25번은 작년도 국가직 문제. 실내 보유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여기는 잠깐만 주제가 뭐냐 하니까 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갑이 건축사 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을이라고 하는 건축사는 비전문가야 전문가야? 전문가인 을이 공무원을 기망해가지고 공무원이 허가를 했다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야. 이때 보호가치가 있나 없나는 갑은 이걸 모르고 있었거든. 그럼 보호가치가 있나 없나는 갑만 봐야 돼. 관계자 모두야. 관계자 모두니까 갑만 보지 말고 갑과 을을 다 봐야 돼. 그럼 갑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을이 공무원을 속이고 했다. 그럼 귀책사유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야. 관계자 모두를 보시오. 자, 2번은 키워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 무슨 변경? 사정 변경. 그럼 당연히 견해 표명은 효력 없다. 3번. 자, 7번 봐. 7번 봐. 학교 입학해가 수강 신청하고 현재 1학기 재학 중인데 이때까지는 학교 교칙이 A법이었는데 재학 중에 교칙이 개정돼서 A-법으로. 무슨 구조? 끝났니? 아직 재학 중이니? 그러면 이 구조가 현재도 계속 중이니까 무슨 소급표 구조가 돼? 부진정 소급표. 그러면 새로운 학칙 적용하는 거지 뭐. 4번 정말 우리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 병무청 민원팀장 사건. 그치? 요거는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왜? 왜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니까. 26번 작년도 소방직 기출. 1번 O. 2번 단순한 회시는 견해 표명 볼 수 없죠. O. 3번 너그 폐기물 사건 판례가 2개가 나오는데 자, 주목. 요 사건은 적정 통보를 받고 여러분 허가가 예정된 곳에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준 사건이 있었고 요거는 적정 통보를 받았거든? 그럼 보통 허가 나잖아. 근데 엉뚱하게 근데 그 시에 경쟁자가 너무 많네. 야, 너 하지 마. 이런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요거는 뭐 실내보존칙에 위반된다라고 본 케이스야. 3번 X. 자, 3번은 키워드 폐기물 처리업 사건 밑줄 치고 청소업자 난입. 요 두 문장을 기억해라. 판례 문제 풀 때.
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고 하니까 이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사건 생각해봐. 여러분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의 불복은 행정소송이야 과태료 재판이야. 과태료 재판. 근데 거기 행정소송 됩니다 하고 잘못 안 했더라도 행정소송 관할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그걸 생각해. 자 27번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어디 출처라고 했어? 폐기물 또 청소업자 난리 반한다 5 이렇게 연결시켜. 그 다음에 나는 어디 출처볼래? 공표만 가지고는 안 되죠. X. 다 여러분 잠깐만 그냥 입법 예고는 확정이야 그냥 예정이야. 예정이지? 그러면 견해 표현 돼 안 돼? 안 되지? O. 자 잠깐만 최근 신뢰법 판례 2개가 있어. 기억하자. 첫 번째 외교부 기숙사 비과세 기억하고 두 번째가 콘도 기억합시다. 콘도미니엄. 요거는 콘도미니엄 사건인데 자 요쪽 지역에 갑이 콘도 뭐 대명 콘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콘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콘도도 무슨 업소가 됩니까? 결국 콘도가 유흥업소야? 그럼 온 가족들이 유흥업소가 이상하지 않나? 콘도는 결국 숙박업소입니다. 모텔과 같은 구조인데 다만 좀 건전한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콘도를 지으려니까 옆에 학교가 또 있는 거야. 이 학교.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관할 교육청에 찾아갔더니 교육장이 뭐 콘도는 뭐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점만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보완 요청서를 보내준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이것만 보완하면 콘도 승인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정작 승인 못 받았어. 그러나 이 보완 요청서를 보내줬다고 해서 이걸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더라 본 케이스야. 오늘 새롭게 알았다. 콘도가 유흥업소란 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실려본즉 반하지 않는다 해야죠. X. 28번에 1번 요거는 아까 폐기물 처리 사업의 청소업체 난리와 다른 사건이야. 폐기물 처리 사업 할 때 사업 계획에 무슨 통보를 받았어?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적정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별일 없으면 허가 거부됩니까? 허가가 예정됐어요. 허가가 예정된 상태야. 근데 이 사이에 자기가 폐기물 공장 하려고 한 지역이 도시계획상 농림지역이야. 그래서 뭘 바꿔달라?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어. 근데 거부했어. 알다시피 도시계획 변경은 광범위에 뭐가 있어? 재량이가 구민은 청구권이 없지만 예외가 폐, 도, 문 기억납니까? 바로 그 중에 첫 번째가 폐야. 왜? 계획 변경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예정된 다음 허가를 무의미하게 할 때 요때는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이겼나? 아니 원고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 마. 왜? 적정 통보를 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을 바꿔주겠다는 약속이야. 그냥 계획서를 심사한 거야. 계획서를 심사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내가 바꿔줄게라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에요. 본 케이스에. 그래서 1번은 O입니다. 2번 확약은 사정 변경되면 당연히 실효됩니다. 3번 키워드 콘도 마지막 표명이라 볼 수 없다. X. 29번에 행정법의 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주목. 원래 실권의 법리가 원래는 판례에서만 인정되다가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실권의 법리 근거 없어 있어? 있다. 근거 만들어졌다. 단 요걸 가만히 봤더니 실권의 법리인데 마지막 공익이나 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지.
X입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그 시간 날 때 행정기본법 있지? 조문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봐둬라. 아마 문제는 이제 좀 더 많아질 거로 보여지고 기본법 자체를 숙지하고 있는가를 좀 더 물을 겁니다. 소방전 이미 그렇게 작년에 물었고 알겠죠? 그 책 1권의 맨 뒤에 조문 전체가 있으니까 조문 전체를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봐두세요. 자, 2번, 3번, 4번 맞고 4번은 송유관 사건이었지. 자, 보지 말고 송유관 시험 사건 나오면 묻는 문제 주제가 몇 가지 있었어. 자, 우리 송유관 사건 혹시 시험에 나오면 시험에 나올 만한 질문은 세 가지. 처음에 부관을 붙일 때는 허가를 받게 돼서 부관을 붙이게 됐어. 근데 법이 개정돼서 부관을 붙이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붙여진 부관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조심하고. 둘째가 뭐였니? 자, 두 번째가 그러면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붙였는데 이 부담을 상대방과 만나서 무슨 방식? 협약의 방식. 괜찮고 둘. 또 당연히 지 때문에 공사하는 거잖아. 그럼 원상복구 비용 쥐가 내야지. 그럼 부당결부예요? 아니에요? 아니다고 세 가지. 조심해. 자, 30번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영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자 요거 판례 주목 녹지구역이면 어차피 녹지구역이니까 주유소나 충전소나 둘 다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둘 다 위험시설이지. 도찐 개찐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유소는 허가해주네? 그럼 나도 해주나? 안 되더래 그냥. 왜 안 돼? 이 출발점은 우리 평등원칙은 기계적이야 상대적이야. 왜? 똑같이 위험시설은 맞지만 요건 주유소보다 LPG는 좀 더 뭐가 더 크다. 위험성이 훨씬 더 크더라. 그러면 차별을 좀 뒀다는 거지. 그래서 괜찮더라. 합리적 차별이야. 따라서 위배되지 않더라 이것이. 자, 여러분 봐. 상대방에게 수익을 주는 허가를 취소할 때는 당연히 취소를 통해서 얻을 공익적 가치가 작아야 돼, 커야 돼? 커야만 되지. 그럼 이번에 마지막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해야만 할 수 있지. X. 3번 맞고 주목. 아까 콘도도 그렇지만 옆에 보통 학교 유치원 있으면 실제 보면 대부분 답은 학교 힘이 커요. 웬만하면 다 허가 반려하더라도 다 위법이야 괜찮아. 다 괜찮다 가고 있어요. 왜? 교육 환경을 좀 더 보호하는 취지야.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 법치주의 두 가지 원리가 뭐였어?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 법률 적합성이고 안 된다. 현재를 좀 유지하면 안 되겠니? 법적 안정성이 있어. 기억나지? 이 중에 신뢰본은 어디서 나오지? 허가를 믿은 상대방을 유지하자. 법적 안정성이지. 근데 적합성과 안정성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됩니까? 항상 동가치야. 동가치. 그러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은 사익 쪽이야, 공익 쪽이야? 공익. 현재 상태 유지하는 안정성은 사익. 비교해야지. 그럼 결국 신뢰보가 절대 만능의 반지가 아니야. 비교했더니 공익이 훨씬 클 때는 신뢰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점이야. 그래서 뭐가 우선된다 하면 O가 X가 X야. 동가치에서 봐야지. X. 31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행정절차법에는 지도 절차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 원칙이 있어? 세 가지가 뭐 있지? 비, 임, 불. 비임불이 뭐 있니? 비례 원칙, 임의성의 원칙, 분리금지 원칙. 또 방식과 절차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밝혀라. 실명제. 여러분 방식에 제한이 없거든. 그래서 말로 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서면에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있어도 해야 없는 이상이야. 없는 이상 교부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공표하고 또 지도 상대방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슨 제출? 의견 제출. 이런 게 있지.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신뢰부 원칙의 첫 번째 조건인 공적 견해 표명은 주목. 명시적인 견해 표명도 되겠지만 묵시적 견해 표명 되겠죠. 단 묵시적 견해 표명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 단순한 부작용만 있으면 된다. O가 X가 X. 부작용만 있으면 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돼. 사정이 있어야 돼. 주로 문장에서 10수년간 세금을 부과 안 했다라는 문장은 보통 부작이야. 근데 그 문장 앞에 왜 부과 안 했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게 주로 목적이야. 뭔가 권장하기 위해서, 뭔가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으면 아 괜찮아. 그러나 알고 봤더니 공무원이 깜빡했대. 착오였대. 이럴 때는 견해 표명 돼 안 돼? 안 되겠지. 여기까지. 2번 X가 되겠죠. 3번 4번 보시고 32번 옳은 거 1번. 여러분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1번 X. 여러분 세 자녀 이상 출산할 때 내가 요 한 적 있지? 양육비 지원하는 거 기억나나? 수업 때 내가 듣는 예인데 주민들에게 이익을 줍니까? 침해가 됩니까? 이익을 주지. 그럼 이런 조례는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여러분 조례 중에서 근거가 필요한 조례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또 일단 대답하지 말고요. 뭐 있니? 어떤 조례였니? 무슨 조례였니? 아, 조례 중에서 근거가 필요한 조례는 세 가지.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단 근거는 필요하지만 조례니까 구체적 위임이야. 포괄적 위임도 괜찮아. 포괄적 위임도 괜찮다까지 해줘. 됐니? 3번은 자 여러분 신뢰보가 제일 취약인 영역이 어디다? 신뢰보가 제일 깨지는 영역이 대가 터진 영역이 어디야? 계획이야. 왜? 계획은 미래니까. 미래는 뭐가? 예측하기 힘드니까. 나는 그 계획을 믿었소. 그래서 바꿔주시오. 존속해 주시오. 청구권이 원래는 없어. 그래서 X입니다. 4번 병무청 안 되지. 33번에 1번. 아까 내가 잠깐만 신뢰보호 관련해서 최근 발표 아까 두 가지 뭐였니? 병무청 아니야. 병무청 말고 뭐였니? 외교부, 기숙사, 비과세는 견해표명 인정이고 콘도 요거는 인정해서 부정했어. 부정했다. 그럼 1번 요거 외교부, 기숙사 인정했지. 자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자 밑줄 처음부터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할 목적이었나 그냥 그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해. 활용한 것에 불과할 때는 주목 처음부터 보호되는 이익이야 반사적이야. 반사적인 것에 불과해. 안 돼. 2번 X. 자 3번 날 좀 보자. 절 좀 보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실수로 임용했어. 이 임용은 취소하자에 무효하자예요. 무효하자예요. 이 사람은 몇 년간 근무해도 공무원이 아닌 자야. 보호를 못 받아. 그러나 그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믿은 누구는 보호해야 돼? 시민들. 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에서는 이 사람도 공무원으로 인정하자. 사실상 공무원 이론. 그럼 그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시민들. 34번에 자 1번이지. 2번 단순한 추상적 질이 안 되고 도시 요거 태기면 아까 안 된다고 했지. 4번에 여러분 자 주목 납세 국세 상담센터의 담당자가 많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셨군요. 저희 국세청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답변은 책임자의 답변이야 일반적 답변이야. 그래서 내가 너가 우리 기본 수업할 때 신뢰보 공적 견해 표명이 유형끼리 내가 묶은 거 기억나니? 몇 번. 그 몇 번 중에 가장 기본이 일반적인 추상적인 견해 표명 또 병무청 그리고 요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책임자의 답변이야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야. 일반적인 답변은 안 된다 봤었지. 그래서 답은 1번이요. 자 쉬었다 합시다. 15문제 하겠습니다.